때 스티튜시 뭐더라요? 스탠드지, 그지? 여기 스티튜. 여기 컨이 투게더 아닙니다. 스탠드 투게더이다, 그지? 그러니까 다양한 컴포넌트 구성 요소들이 같이 이렇게 서 있다, 서로 이렇게 그 일정한 틀을 만들면서 그 얘기지. 그래서 소문자로 쓰면 그냥 구성 이 뜻이잖아요. constitution. constitution 구성하다고, 그지? 근데 대문자로 쓰면 이제 state, 국가와 관련된 건데 이때 국가는 공동체, country 아닌 거, country가 아니고 state라죠. My country라고 할 때는 내가 태어난 그 공동체로서의 국가를 얘기하는 거고, 이때 국가는 이제 약간 government, 정부하고 조금 바꿨을 수 있는 그 국가 있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구분하는 거죠. 나라냐, 국가냐, 그거지.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그 나라랑 바꿨을 수 있는 국가는 country고, 국가가 개입한다, 뭐 시장에 국가가 개입한다 이런 말 할 때 그 국가는 state이고, 요거 얘기하는 거였는데 이제 지금 constitution하고 관련된 거는 state과 관련된 거에다가 비유한다 그러면, 우리가 공장을 내가 새로 하나를 짓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설계를 해야지. 설계를 해갖고 뭐 설계하려 그러면 일단 내가 어떤 공장, 뭘 생산하는 공장을 할 건지부터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따라서 뭐 원료가 어떻게 들어와갖고 어떻게 가공을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뭐 검수를 해서 포장을 하고 요런 과정까지 다 생각을 해갖고 기본적으로 공장을 지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크게 두 개로 나누면 공장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그러니까 공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어가야지. 어떤 땅에다가 어떤 배치로 몇 층으로, 저기 뗄 수 없는 관계가 뭐냐면 그 공장이 돌아가는 과정, 프로세스, 공정 있잖아. 공정을 생각해갖고 공장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공정을 생각해서 공장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이 발음 헷갈리네. 맞지? 그래서 국가를 공장에다가 비유하자면, 어떤 국가가 있으면 그 국가의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국가의 틀이라는 거는 그 정치적인 과정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이 헌법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성격은 스테이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뭐 말하자면 공장을 어떤 배치로, 어떤 구성 원리로, 어떤 작용 공정을 위해서 짓느냐라는 것 자체가 그 공장이 어떤 공장이냐에 따라서 그 원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국가가 어떤 국가냐에 따라서 이 헌법의 성격도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국가라는 게 가만히 보니까 앞에서 배웠다시피 철학 시간에도 했다시피 역사적으로 변화해 왔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근대 이전하고 근대 이후하고 두 개 나눌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더 잘게 나누면 근대를 또 작은 근대랑 현대 나눌 수 있겠지. 그래서 전 근대를 우리가 전통 사회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 그제?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 전 근대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걸 다 통틀어서 어쨌든 국가는 국가니까 모든 국가 그 성격이 어떠하든 간에, 말하자면 그게 뭐 양말 공장이든 뭐 스마트폰 공장이든 다 공장이듯이 모든 공장에 공통되는 성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대 국가, 뭐 근대 이후의 국가, 뭐 현대의 국가, 그 공통적으로 국가라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어떤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고유한 의미라고 해도 되고, 시대 구분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 전근대라고 해도 되고, 혹은 뭐 전통 사회라고 해도 되고, 통치작용, government,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대해서 통치권 혹은 지배권을 행사하는 과정이 투영되어 있고, 그걸 어떻게 통치권을 행사할 것이냐, 그 틀을 만드는 거, 그 틀을 규정해 놓은 것이 헌법이니까 그것을 이제 가장 고유한 의미의 헌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말하자면 뭐 조선시대에 뭐 왕이 있으면 국왕이 있으면 국왕 밑에 뭐 의정부가 있고 뭐 육조가 있고 이렇게 하잖아, 그제? 그다음에 국왕 직속으로 뭐 승정원이 있다는 등 이렇게 사관원이 있고 있잖아, 그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직을 만들잖아요. 뭐 조선 경국전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이제 고유한 의미의 헌법인 거지. 그런데 이제 근대 이후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변하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한 지배 집단이 다른 지배 집단을
지배한다거나 통치한다던가 그런 것이 국가였다면 이 이후부터는 국가의 목적 자체가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달라지는 게 뭘 위해서 혹은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제? 그러니까 근대 이후에는 그 당대의 표현을 빌리자면 천부인권 혹은 자연권 보장을 위해서 사회적 계약을 통해서 소셜 컨트랙트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국가다라는 관념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적 관념이죠. 그러니까 근대 이후의 헌법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물론 통치 작용이나 통치 원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영이 되어 있긴 하나 거기에 추가해서 그 작용 자체의 목적이 뭐다? 자연권, 기본권 보장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기본권이나 자연권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겠죠. 속에서 그지? 국가의 존립 목적에 대한 얘기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근대에는 좁은 의미의 근대에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기본권들이 있지만 당연히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본권 중에서 최우선시된 게 자유라고 했잖아요. 그지? 자유, 평등, 인류의 혹은 박애 중에서 맞죠? 네. 그러니까 근대에는 그 기본권적 가치 중에서 자유권적 가치가 가장 우선시 됐겠지. 자,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발생했잖아. 바로 전 시간에 나온 뭐 당장의 스펜서 작용이라고 할까? 부작용이라고 하면 필연적인 결과죠. 양극화라던가 빈부격차가 발생한다던가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져 갖고 제국지 전쟁이 벌어진다던가 또 자기들끼리도 엄청난 참화를 자초한다던가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성찰하다 보니 20세기 초 이후에 양차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 겪고 경제 대공황 거치면서 무엇을 위한 자유고 무엇을 위한 경쟁이고 이거에 대한 성찰하는 분위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 경쟁을 하고 자유를 누리더라도 다 굶어 죽는 다음에 자유를 누리 뭐하니 이거다 그제? 기본적인 인간적인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수단 자체는 우리가 공동체가 보장을 해줘야겠어라는 생각이 20세기 이후에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적 의미에서는 최소한 인간이 누려할 기본적인 생존권적인 기본권도 인간이 국가 개입을 해서 보장을 해줘야겠다. 그게 이제 무슨 이념? 복지죠. 소셜 웰페어 아까 말하잖아요, 그지? 사회복지. 다음에 그 복지를 담당하는 것이 개인이나 다른 사회 집단이 아니고 국가가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등장하는 거죠. 뭐 할까? 그런 것들끼리의 관계라던가 그걸 규정하고 있으니 거기다가 우리가 한자로 치더라도 헌법 그런 것들 기본 바탕으로 깔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지? 깐다는 의미 아닙니까? 헌법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당연히 논리적으로 모든 통치 작용은 헌법을 바탕으로 해야 되겠죠? 헌법에 입각해야겠지? 그걸 정리하자면 입헌주의라고 한다 그 얘기죠. 사실 같은 말인데 근대 이후에는 자유권적 기본권이라는 걸 최우선의 가치로 뒀을 테고 20세기 이후 현대에는 생존권적 기본권까지 우리가 소위 사회권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까지 아울러서 국가가 상대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단순히 법률로 정한 게 아니라 헌법으로 정했다. 국가 본연의 존재 목적으로까지 이렇게 격상시켰다. 그 말이지, 그지?